메노나이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현대 사회와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가장 외진 독특한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관계가 끝나면 여성이 구애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선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신랑에게 지참금도 제공합니다. 그들의 전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고인은 매장 전에 얼음으로 둘러싸입니다. 결혼식 날에는 메노나이트 여성들이 흰색 대신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이제 메노나이트의 풍부한 전통, 도전 과제, 그리고 흥미로운 관습을 탐험해보세요. 이 공동체는 이야기와 모순, 그리고 매혹적인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상생활 메노나이트의 삶은 신앙과 단순함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독특한 리듬을 따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이 중심이 되며 모든 사람이 일찍 일어나 농사, 목공 또는 가사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되면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 날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공동체와 종교 서비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신성한 시간은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메노나이트를 결속시키는 가치를 기념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들의 단순함은 의복에도 반영됩니다. 교회에 참석할 때 메노나이트 여성들은 길고 겸손한 드레스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기도 하지만 항상 겸손한 느낌을 유지합니다. 기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고 미혼 여성들은 흰색 스카프를 쓰거나 때로는 아예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실용적이고 편안한 복장을 유지하며 종종 간단한 셔츠와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패션 트렌드보다 기능성과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생활 방식을 유지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메노나이트 문화의 심장부로 우리를 이끌며 전통, 신앙, 그리고 공동체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특별한 외딴 공동체에 대해 더 알아보는 여정을 함께하세요. 연애와 세례는 메노나이트 문화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신앙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메노나이트의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있으며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메노나이트 소녀들은 15 또는 16살부터 구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공동체에서의 구애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캐주얼한 데이트와는 거리가 멉니다. 젊은 남성들은 잠재적인 파트너에게 사려 깊은 선물을 주며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계가 항상 철저히 감독된다는 것입니다. 구애 회의는 매우 특정한 날과 시간에만 이루어지며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는 항상 소녀의 집에서 이루어져 전통을 따릅니다. 관계가 발전하고 두 사람이 준비가 되면 약혼하고 결국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여성은 구애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선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관습은 외부인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메노나이트에게는 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존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독특한 관계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구조화되고 감독된 과정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결혼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헌신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을 연결하는 깊은 문화적 유대입니다. 관계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다음 단계는 결혼식입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행사입니다. 무엇이 이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남성이 제안을 공식화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용은 신부의 아버지가 부담합니다. 대신 신랑은 신부의 가족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며 여기에는 종종 가축, 가정 필수품, 그리고 때로는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전통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가 안정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합니다. 결혼식 자체는 소박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의미를 지닙니다. 신부는 메노나이트 전통에서 우아함과 격식을 상징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신랑 또한 검은색 복장을 착용합니다. 준비는 행사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며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고 공식적인 의식은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결혼 후 가족 내 역할은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남성은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더 넓은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며 가족들은 도움과 지도를 받아 그들의 가치를 강화하고 전통이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긴밀한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메노나이트의 삶에서 강한 가족 유대와 변함없는 전통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할게요. 4.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많은 사람들이 아미시와 메노나이트가 같은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죠. 결국 두 그룹 모두 16세기 시작된 제세례파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함, 강한 공동체 유대, 그리고 평화주의에 대한 깊은 헌신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미시는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향합니다. 그들은 전기와 자동차와 같은 현대적 편의 시설을 피하기로 선택하며 그들의 의복은 단순하고 평범하며 매우 통일감이 있습니다. 아미시의 삶은 가족, 공동체, 농업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관습과 전통을 보존하려고 하며 외부 세계와는 많이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반면 메노나이트는 변화에 대해 더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더 넓은 사회와 소통합니다. 그들도 단순함을 중요시하지만 많은 메노나이트는 현대 기술을 사용하고 더 현대적인 의복을 입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는 같은 가족 나무에서 나온 두 가지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뿌리와 많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각 그룹은 신앙을 해석하고 세상을 탐색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미시에 대한 더 놀라운 세부 사항을 알고 싶다면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의 더 흥미로운 측면을 다룬 이전 비디오를 꼭 확인해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교육과 대학. 아미시와는 달리 메노나이트는 교육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현대 학습을 거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메노나이트에게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식과 신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으며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합니다. 많은 메노나이트들이 고등교육을 추구하며 대학에 다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메노나이트 교회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와 대학, 신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있으며 이는 교육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공립학교도 일부 메노나이트에게 선택사항이지만 더 전통적인 구질서의 아이들은 대개 그들 공동체의 학교에 다니며 그들의 가치와 관습을 보존합니다. 그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의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는 2017년에 설립된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는 신앙과 지식이 깊이 통합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는 최고의 인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원 프로그램, 신학교, 심지어 국가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쟁 스포츠팀도 운영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신앙, 교육, 그리고 스포츠의 조화가 이 공동체에서 번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메노나이트가 현대 사회와는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학습과 전문성 개발에 대한 접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세상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6. 기술의 엄격한 거부. 현대의 세계와 단절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오늘날의 기술과 어떤 연결도 없이 사는 그룹을 떠올리시나요? 모든 메노나이트가 현대 기술을 거부한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모든 매노나이트 그룹이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부 더 전통적인 매노나이트 공동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특정 기술에서 거리를 두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이 도구들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단순하고 공동체 중심의 생활 방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매노나이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매노나이트 그룹은 기술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 사이에서 컴퓨터, 휴대폰, 심지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그들의 핵심 가치와 원칙에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적절하게 사용된 기술은 의사소통, 교육, 그리고 심지어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각 매노나이트 그룹이 어떤 형태의 기술이 허용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 세계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매노나이트를 생각할 때 전통과 진보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블랙 범퍼카 현상. 블랙 범퍼 매노나이트는 더 넓은 매노나이트 전통 내에서 매혹적인 하위 그룹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위버랜드 매노나이트 회의에 속하며 현대 기술에 대한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구질서 매노나이트 공동체가 자동차 사용을 완전히 거부하는 반면 이 그룹은 2927년의 분열 이후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들은 왜 이렇게 특정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더 보수적인 동료들과는 달리 블랙 범퍼 매노나이트는 자동차를 허용하지만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허영심이나 세속적 욕망의 상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자동차의 크롬 부분을 칠하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반짝이는 크롬 범퍼, 그릴, 그리고 휠캡은 검은색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차량의 반사적이고 화려한 외관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입니다. 이 관행은 단순히 외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겸손과 단순함에 대한 깊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크롬을 검게 칠하는 선택은 비수능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자동차와 같은 현대적 편의 시설을 수용하면서도 그들은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블랙 범퍼 매노나이트에게 자동차 사용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을 통합하는 방법이며 그들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동체는 주로 펜실베니아의 위버랜드 지역과 구질서 매노나이트가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이 미세한 균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대성과 전통이 혼합된 이 매력적인 모습은 블랙 범퍼 매노나이트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신비롭고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매노나이트 음식 관습. 매노나이트 요리는 단순하고 검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일부 관습은 외부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종종 평범하고 전통적이며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슈마운트팟, 슈몬트페트이라는 풍부한 크림 소스와 같은 요리는 그들의 겸손한 식단과 대조를 이루며 절제와 가끔의 사치를 보여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부 매노나이트는 식사 준비의 기도와 찬송가를 포함시켜 영적인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일상적인 작업에 더 깊은 의미를 추가합니다. 자급자족은 매노나이트 삶의 중심입니다. 많은 식사는 자신의 정원에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만듭니다. 수제빵과 통조림 식품은 흔하며 그들의 음식은 그들이 정착한 지역을 반영합니다. 베레니키, 베러너키, 페로기와 플루마 무스, 플루머 무즈, 차가운 과일 수프, 와 같은 요리는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더 보수적인 매노나이트 그룹에서는 가공식품, 알코올, 카페인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연 재료와 비알코올 음료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의 편리한 식문화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공동 식사는 매노나이트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포틀럭이나 결혼식에서 이러한 모임은 공동체와 나눔을 촉진합니다. 절약은 그들의 요리에서도 큰 역할을 하며 남은 음식은 재사용하여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그들의 종교적 가치인 관리 책임을 반영합니다. 의복 관습 메노나이트 의복은 구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메노나이트 여성들에게 기도 덮개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복종의 상징입니다. 이 간단한 물건은 엄청난 영적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그들의 공동체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사실 일부 메노나이트는 기도 덮개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습니다. 더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디자인의 작은 변화조차 도덕적 문제로 여겨지며 의복의 모든 세부 사항이 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겸손이 메노나이트 의복의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의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화적 및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미세한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링을 통해 간단한 긴팔 상의와 독특한 외투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패션은 겸손하지만 또한 생동감 있는 색상이나 벨벳, 실크와 같은 직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통 의복에 놀라움을 더합니다. 액세서리와 작은 창의적인 터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창적인 보석이나 문화적으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은 겸손한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도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비율의 미세한 변화나 전략적인 레이어링도 전통적인 메노나이트 의복의 신선하고 현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창의적 표현의 조화는 겸손한 패션이 예상보다 더 역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노나이트 의복은 깊이 있는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개인 스타일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과 작은 창의적 요소의 균형을 통해 이 접근 방식은 독특한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겸손과 개성이 함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메노나이트의 장례식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장례식은 그들의 깊은 가치관과 단순한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시신은 집에서 젖은 모래로 만든 임시 침대에 조심스럽게 놓이고 보존을 돕기 위해 천으로 덮입니다. 시신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얼음이 주위에 놓십니다. 장례식은 낮 시간 동안만 사흘간 열리며 밤에는 공동체가 휴식을 취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엄숙한 미사가 열리고 고인은 순백의 옷을 입고 장사됩니다. 이 색은 순수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나타냅니다. 메노나이트 무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 단순함으로 표시됩니다. 화려한 십자가나 대형 비석은 없으며 대신 큰 평평한 도리묘지에 놓여지고 그 위에는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새겨집니다. 이것은 메노나이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마도 그것은 겸손, 공동체, 그리고 변함없는 내세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의 규율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그들의 제세례파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규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관행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메노나이트 규율의 핵심은 오르둥, 오어드넘이라는 공동체 규칙으로 일상생활부터 도덕적 행동까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배척, 즉 마이둥, 메이덩, 관행입니다. 이 관행에서는 교회 규칙, 특히 도덕적 또는 교리적 신념과 관련된 규칙을 어긴 구성원이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전체 공동체로부터 사회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 관행의 기원은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과 고린도전서 5장 11에서 13절과 같은 구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구절들은 회개하지 않는 구성원과 대면하고 필요할 경우 그들을 배척하여 공동체의 도덕적 무결성을 보존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이러한 규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따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질서 메노나이트와 아미시는 배척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더 진보적인 메노나이트는 상담과 같은 부드러운 형태의 규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척당하는 개인에게 미치는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은 엄청납니다.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제적 삶에서도 배제되는 무게를 상상해 보세요. 비즈니스 관계가 종종 개인적 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들이 종종 놀라게 하는 것은 처벌의 엄격함뿐만 아니라 고백과 용서의 공동체적 측면입니다. 개인이 회개하면 그들은 다시 공동체에 환영받습니다.
이 과정은 가혹할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회계를 장려하고 공동체 내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개인에게 너무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매너나이트 공동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